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해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장면 중 하나는 두 척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며 이들을 호위하는 두 개 전단이 하나로 합쳐져 바다를 항해하는 듀얼 캐리어 항해 장면일 겁니다. 이 같은 장면은 주로 10여 개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미 해군에게서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웬일로 이번에는 중국 해군이 이와 같은 듀얼 캐리어 작전을 펼치며 남중국해에서 그 위세를 떨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F-35C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수십 대나 싣고 있는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중 하나인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말인데요. 중국의 두 개의 항모 전단이 합쳐진다면 미 해군의 한 개 항모 전단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실제 이들이 부딪혀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드디어 그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영상을 통해 중국의 가장 절친한 동맹인 파키스탄의 한 의원이 중국의 전투기 엔진인 WS-10을 형편없다고 가차없이 비판한 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중국 항공모함들의 상태를 보아 그 파키스탄 의원이 내린 판단이 정확했던 것 같고 중국 공군 전투기들의 위협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조금은 안심이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두 개 항모 전단이 미 해군의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굴욕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 빈슨 항공모함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죽어라 도망간 중국의 항공모함들. 현지 시각으로 12월 15일 칭다오에서 출항한 중국 해군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다음 12월 16일부터 필리핀에 진입해 필리핀의 주변을 계속해서 돌며 함대 방공 훈련으로 추정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때 랴오닝 항모 전단이 전략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새로운 제-25 함재 전투기의 이착함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를 테스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공대지 타격 훈련을 하거나 공대함 타격 훈련을 수행했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날 포착된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제-25 함재 전투기들이 공대공 무장만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공대공 무장이라는 것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빈약한 무장만을 달고 함재기를 이함시키는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제-25 함재기에 장착된 WS-10 엔진이 여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WS-10 엔진이 중국이 광고하는 대로 믿을만 하다면 이때 제-25 함재 전투기들은 빵빵한 무장을 잔뜩 달고 이함했을 것이지만 현실은 고작 4발의 공대공 미사일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 함재 전투기들이 제대로 된 대함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기 어려운 상태일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이제 곧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과 산둥 항공모함 전단이 합쳐져 듀얼 캐리어 무력 시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12월 22일부터 대대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22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최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나간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연히 같은 항공모함인 산둥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모 전단은 조만간 남중국해에서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형 듀얼 캐리어 전단의 등장을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같은 시기에 중국에서는 산둥 항공모함과 랴오닝 항공모함이 함께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CG까지 만들어 공개하는 등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기세등등했던 중국 관영 매체들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 해군의 두 개 항모 전단이 만날 일은 없었고 그들의 현실은 찌질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16일 인도네시아 서부의 인도양 해양에서 북상하던 미 해군의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17일 갑자기 항로를 확 꺾어 필리핀해를 돌아다니고 있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12월 16일 미 해군의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은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척하며 필리핀해로 중국의 두 개 항모 전단을 유인한 것일까요?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은 빠르게 북상해서 12월 20일 태평양으로 접근하고 12월 23일에는 필리핀해를 빙빙 돌고 있던 랴오닝 항모 전단을 향해 급속 기동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중국의 랴오닝 항모 전단과 미 해군의 칼 빈슨 항공모함 전단은 마주칠 뻔했지만 더 이상 거리를 좁히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큰일 났다 싶었는지 12월 24일부터 거의 전속으로 기동하며 12월 26일 아침에는 이틀 만에 미야코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재밌는데요. 불과 이날 아침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은 이날 26일 오후 정상 군도의 앞바다에 모습을 보이더니 바로 칭다오에 복귀해버렸습니다. 랴오닝 항공모함이 미 해군의 항공모함을 마주치자마자 왜 나 죽어 하며 바로 꼬리를 말고 도망쳐버리는 것인데요.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이렇게 겁먹고 도망쳐버리는 탓에
산둥항공모함 전난과의 듀얼 캐리어 무력 시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핏불 테리어가 한 마리의 백두산 호랑이 앞에서 겁을 먹고 꽁지 빠지게 내떼버리는 것을 보는 듯합니다. 중국 해군의 덩치가 이미 세계 최강 미 해군의 덩치마저 넘어섰다고 중국은 자화자찬 일색이지만 이것이 그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완벽한 항모 작전 능력을 가진 미 해군에 비하지 중국 해군의 항모 전단이 가진 작전 능력은 미 해군을 흉내내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서 듀얼 캐리어의 꿈이 실현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중국 해군의 듀얼 캐리어가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이 고장을 일으켜 조선서의 도크에 들어와 있던 도중 시운전 후 문제를 일으킨 산둥 항공모함까지 같은 조선서에 함께 들어와 정박해 있습니다. 미 해군의 듀얼 캐리어가 해상에서 이뤄진다면 중국 해군의 듀얼 캐리어는 조선서 수리용 도크에서 이뤄져 세계인의 조롱을 듣고 말았는데요. 이런 중국 해군의 현실을 보면 역시 함정 한 척을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자주 중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랴오닝 항모나 산둥 항모의 사진을 자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CG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갑판 위에 함재기들이 나와 있는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해군은 중국 해군과는 다른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을 완성하는 길을 가야 하겠는데요. 한국의 72,000톤급 중형 전략 항공모함 전단 대 중국의 랴오닝, 산둥 항공모함 전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꿈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이멀스와 AAG를 탑재한 72,000톤급 중형 항모 전단을 이끌고 남중국해로 나가 중국의 듀얼 캐리어와 마주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국이 3만 톤급 경항모를 운용한다면 위태로울 수 있겠지만 빵빵한 무장과 넓은 전투행동 반경을 가진 F-35C를 32대나 탑재하고 E-2D 조기경보 통제기까지 운용하는 캐토바 방식의 강력한 전략 항공모함을 출격시킨다면 결과는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 또한 항공모함을 운용해 보기는커녕 건조해본 경험조차 없는 만큼 아무리 72,000톤급 중형 항모라 해도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한 피드백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CVX 전단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간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중국의 듀얼 캐리어 전단쯤은 큰 무리 없이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어차피 공격 원잠 없이는 항모 전단을 이끌고 대항으로 나갈 수 없기에 한국이 CVX 항모 전단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을 상대할 상황이라면 이때쯤 한국 해군은 미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격 원잠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남중국해는 중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으므로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는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 함대가 문제일 텐데요. 앞으로 우리 한국도 여러모로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대잠 전력을 갖추게 될 예정이지만 시간이 꽤나 걸릴 것이고 중국도 그때까지 놀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해군 항모 전단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며 한국이 대항에서 혼자 중국 해군을 상대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국의 산둥 항공모함과 랴오닝 항공모함이 그들의 말대로 수많은 출격 횟수를 달성하고 군수 지원함의 빈틈없는 지원 아래 강력한 방공 호위함들의 호의를 받으며 작전을 수행한다면 두 개 항모 전단을 한국 해군의 항모 전단 하나로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랴오닝 항공모함의 경우 24대 J-25 함재 전투기를 운용하며 산둥 항공모함의 경우 J-25 함재 전투기를 32대나 운용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둥 항공모함과 랴오닝 항공모함의 함재기인 선양 J-15는 아직 34기밖에 생산되지 않았으며 중국이 자체 개발해서 탑재했다는 WS-10 엔진을 믿기 어렵다는 증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 해군의 수많은 전투함정들이 동원된다면 현재 한국 해군의 체급으로는 이를 맞상대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 역시 상당한 전력 증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상함 전력으로는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후속함인 KDX-3 배치2를 3척 추가 건조할 예정이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이라고 불리는 KDDX를 6척 건조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국형 합동 교전 능력 CEC를 갖춰나갈 계획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미 해군의 이지스 레이더인 AN-SPY-1 계열 레이더들과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할 계획이기에 모두 배치될 경우 한국의 이지스함은 12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안 전력에서도 증강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위함으로 대구급, 인천급 배치3를 건조 및 설계 중이며 여기에는 KVLS를 탑재해 해군 함대공 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해룡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탑재하고 탐지거리가 250km에 달하는 SPS-550K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수한 탐지 성능은 물론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수상함의 항적을 추적하는 기술을 통해 절대 기만하거나 따돌릴 수 없다는 범상어 중어뢰 또한 개발 중인데요. 인천급 배치3는 LSM 해상용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 탑재 시 탐지거리 300km 이상의 준 이지스급 호위함의 성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공 방어 능력 역시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추진제를 교체해 사거리를 늘릴 예정이고 LSM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요.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SM-6뿐만 아니라 SM-3까지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좀 더 발달된 탄도탄 방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거리 240km에서 460km 정도의 SM-6 함대공 미사일을 통해 강력한 함대 방공 능력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야운트 대함 미사일의 기술을 이전받은
때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며 KVLS의 개량형인 KVLS-2 또한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서는 속도가 마하 15 이상에 이르는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코어가 운용될 계획인데 수십발의 하이코어가 중국 항모 전단으로 날아간다면 과연 허풍으로 가득 찬 중국 방공 호위함들이 이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중국의 구축함과 호위함들은 뒤떨어지는 건조 기술을 가진 중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기 때문인지 잘 항해하다가 엔진이 꺼진다거나 함포의 명중률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항공 전략으로 한국 해군은 곧 P-8 포세이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서는 가장 무서운 스텔스 대함 미사일인 LRASM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2차 헬기 도입 사업으로 AW159, 와일드캣, MH-60R을 입찰해서 도입 추진 중인데 어느 쪽이든 이들은 강력한 대잠 헬기 전력입니다. 잠수함 전력으로도 점점 더 강력한 재래식 잠수함 함대를 갖춰가고 있기에 한국과 가까운 연안에서는 중국 항모 전단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민팩 훈련을 통해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수십 척 전투함정을 가상격침시키는 소름 끼치는 전과를 올린 장보고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을 합쳐서 18척을 보유할 예정이며 배수량 3,000톤에서 4,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또한 9척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형 잠수정인 약 500톤급의 범고래급 잠수정을 6척 건조 중에 있어 총 33척을 보유 예정인데요. 그러나 앞으로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보다 더욱 가파른 전력 증강을 이어갈 계획이기에 한국 해군에서는 많은 숫자의 무인 함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군 전력은 무시할 만한 것이 절대 아니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체계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제대로 힘을 쓸 수 없는 현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고 우리 군은 더욱 강력한 전력을 보유해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좀 더 안전한 곳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